Bang bang, howdy partners. My name is 조아진. 안녕하세요, 진자입니다. 3부입니다, 3부. 2020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고 알게 됐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12월부터 부자의 마인드를 공부하고 내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은 역시나 하나도 되지 않았고, 제가 부모님 설득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저 유튜브 뭐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말해서 엄마 아빠도 조금 방송 장비를 위해서 투자를 조금 해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용돈을 주셨어요. 그 용돈이 사실 투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 이미 찍었다시피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캠, 브리오를 샀었죠.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정말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을 사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들, 뭐 의자,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를 다 갖췄어요. 근데도 시청자가 안 내고 수익이 0원이었어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사실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건 아니었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살짝 있었고, 내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남들 저처럼 우울하고 힘들고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궁극적으로 전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내 할 얘기를 하고 나란 사람을 표출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 유튜브가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수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 유튜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학년 1학기, 지금 올해죠. 2020년 2학년 1학기를 겪으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었냐면, 돈이 다 이런 장비를 샀는데도 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간에 온라인 과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뭐 학생들이 좀 몰릴 때는 갑자기 많아지기도 했고,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한때 많이 배울 때는 뭐 학생들 많이 배우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안 하지. 이제 10,000원 소비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작년 2학기 때부터 사실 자취를 하게 됐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룸메 언니랑 살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처음에 3월 말에 이 서울집에 다시 오기 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식비가 아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비가 부모님이 다 대주시니까, 밥 만들어주시고 엄마 아빠가 뭐 해주니까 식비도 안 들지? 그러니까 원래는 주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1학년 1학기 때는 최소 18만원에서 30만원이 들었고, 2학기 때는 얼마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하루에 2만원을 썼다 했을 때 30일이 지나면 한 60만원. 하루에 2만원 정도 해도 30일 동안 먹으면 6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60만원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게, 온라인 과외를 2학기부터 시작하면서,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면서 온라인 과외로 돈을 조금 소액이라도 버니까, 뭐 60만원이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좀 어쩔 때 아낄 때 뭐 어떻게 하면 한 달에 마이너스 30만원만 되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60이어야 되는데 내가 소비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벌고, 그러니까 크게 막 엄청 부담되고 돈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치만 모이는 느낌이 없었죠. 계속 그래도 마이너스죠. 모여지진 않는. 계속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소비를 해도 유지는 거의 똑같았어. 1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아껴 먹기만 했지만 돈은 계속 없었고, 근데 1학년 2학기 때는 온라인 과외를 가르치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지만 소비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슷한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는 행복도는 1학년 2학기가 훨씬 높았죠. 2019년 2학기가 훨씬 행복했지만 돈은 비슷하게 빠져나갔어. 근데 나는 이제 돈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려면 과외학생을 더 많이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과외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내가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내 과외 외에 정말 내가 과제해야 되고 학교 수업 들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외에 집중하다 보면 또 내가 행복을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가르치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이건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 제일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소통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행복해서 유튜브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자꾸 돈을 생각하면 과외를 하게 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외는 많아져도 힘들었고 적당한 게 제일 좋았어요. 적당한 과외 학생들이 있는 거. 그랬는데 느꼈던 게 나는 2학년 2학기 때 1시간에 2만 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내 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제가 진짜 무슨 막 토플 만점을 얻어가지고 막 1타 강사처럼 정말 그 사람 실력 확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시급을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근데 지금 선에서는 올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돼서는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온라인 과외를.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이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부담되는 가격이니까. 옛날에 1시간에 2만 원 내는 것보단 3만 원 내고 싶지 않겠잖아요. 근데 대신 새로 오는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나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1시간에 2만 원이었을 때는 대학생들이 저한테 과외를 많이 배웠어요. 온라인으로. 학교랑 병행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원은 딱히 마땅히 다닐 시간이 없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조정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보충되게 이제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 이랬는데 1시간에 3만 원이면 학생들 좀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대신 직장인분들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있고 다른 취미 생활을 갖고 싶고 영어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영어 자체를 배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퇴근 후에 막 8시에서 9시인데 9시에 막 학원에 찾아가서 배우기 조금 애매하고 온라인 과외도 뭐 그 늦은 시간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를 했는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과외 분한테 맞춰드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맞춤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시간에 3만 원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겠죠. 더 열심히 과외를 하고 근데 그 사람도 행복하고 만족하면서도 나도 안정적인 수익이 있고 왜냐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용돈을 줘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바해서 버는데 자기는 막 피 같겠지. 최저시급 받아서 뭐 알바했는데 정말 이 영어로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관두게 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이랬어서 제가 관두라고 했어요. 오래 배우던 대학생들도 나도 너무 좀 나는 이렇게 돈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하고 싶고 너가 그래도 계속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괜찮지만 너가 그냥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생각하면 학생이 많은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돈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걸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돈이 필요해 해서 알바를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 가치와 내 시간의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의 가치가 최저시급 지금 8,000원인가요? 뭐 8,000원에 맞는 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8,000원만큼 내가 이게 가치가 있어. 만약 어떤 뭐 알바를 하면서 내가 배워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꿈엔 뭐 바리스타인데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됐어. 그러면은 최저 시급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그거를 팔아보고 경험하는 게 뭐 나중에 내 꿈은 카페 사장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경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살짝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알바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찾기가 정말 힘들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쵸? 근데 저는 영어를 가르치면 좋은 게 저는 영문과잖아요. 그럼 내가 영문과를 배울 때 저는 제 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요. 영어 배울 때 별로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영문과를 다니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더욱더 배움의 정말 즐거움도 더 올라가고 또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더 올라가고 원래 저는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자신감. 저에게 자신감도 좋았겠죠? 두 번째, 난 유튜브만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유명해지면 작가가 돼야지. 유명해지면 뭐 이런 오픈 스토어를 뭐 해야지. 이랬는데 유명해지면은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는 거잖아. 유명해지면 뭘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과외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돈이라는 건 막 너무 내가 막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돈에 대해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고 내가 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물물 교환처럼 그 사람은 뭐 직장인이야.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영포자라서 모든 학원 선생님들 어느 영어를 해도 늘지가 않았고 영어가 재미가 없어. 근데 영어는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한테 배우니까 영어가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게 되고 만족도 높고 그분은 가진 게 돈이니까 나한테 이 돈을 줘도 정말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진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이 정도 이거 영어 투자해도 되겠다 하고 자기도 그만큼 영어를 배워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얘가 1시간 벌었다가 1시간 벌어도 한 10,000원 벌어도 되겠네 20,000원 벌어도 되겠네 하고 가격 올린 거라 생각하지만 그 학생에 맞춰서 전 했어요. 1시간에 10,000원 받을 때는 직장인이라도 정말 뭐라 해야지 진짜 쌀 수도 있잖아. 직장인이라도 자기가 시급이 엄청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싸게 해줬어요. 영어 가르칠 때. 싸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내 돈만 바라지 않았어.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도 그 사람에 맞춰서 저는 가격을 측정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20,000원도 그냥 이 사람 20,000원 받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자기 부모님이 이 정도로 영어를 투자해줄 수 있는데 자기는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 이 정도에도 내가 가르쳐줄 수 있냐 했을 때 내가 그때 이해관계가 맞아서 가르쳤었고요. 지금은 1시간 30,000원 받는 게 그냥 야 돈 없어? 그럼 배우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 1시간에 30,000원인 걸 이제 말해요. 처음에 문의를 주시면 저 1시간 30,000원 받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블로그를 읽고 하고 싶다 하면은 저 관심 있어요 하고 배우는 거고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뭐 기회 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다 뭐 악플 달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욕하고 달 사람 많겠죠. 근데 내가 영어 과외 배울 때도 나는 35,000원 드리고 영어 과외 배운 적도 있고요. 저도 과외 안 해봤겠어요. 저도 영어학원 다녀봤고요. 영어 과외도 배워봤고 나도 영어를 공부했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영어 막 딱 잘해가지고 그냥 타고난 거고 이런 건가요? 저도 미국에서 정말 영어 공부 많이 하고 매일 영어 단어 외우고 학교에서 열심히 애들이랑 영어 회화하고 정말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혼자 진짜 원해서 유학했을 때 당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었어요. 제 유학비가. 그러면 그 영어가 정말 그냥 한 푼도 안 들여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부당하게 1시간에 3,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어 자체가 내가 지금 영어를 구사하는 게 몇 천만 원짜리 영어예요. 진짜 가치로 따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야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이러지만 여러분들도 만약 한국어를 해외에 가르쳐줘.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주는 그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국문과를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국문과 대학교 4년 내내 국어를 공부하고 거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학원을 어떤 걸 다녔고 저는 국어학원도 다녔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국어학원을 뭐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다른 사람한테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근데 1시간에 30,000원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안 가르치고 말지. 그 사람의 정말 그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이올린 과외를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비싼 과외였거든요. 1시간에 막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과외들을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은 하루에 매일 14시간씩 초등학생 10살 때부터 35살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수많은 콩쿠르, 수많은 뭐 대회들 정말 그런 게 쌓여서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싼 돈일 수 있어. 1시간에 10만 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0년을 배웠었거든요. 한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이 나를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내가 바이올린 처음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해줬고 그리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힘을
정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고, 부모님과도 엄청 사이가 좋으셨고, 또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인생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과외라는 게, 과외 선생님을 잘못 만나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났었던 안 좋은 과외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과외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연세대를 붙은 어떤 언니였는데, 그분은 한 달에 수학 과외로 1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한 달마다. 과외비를. 한 달에. 그러면 그분은 대학생이고 딱 지금 대학교 붙은 거였어요. 그분도 나랑 똑같이 내 과거처럼 20살에 그냥 한 시간에 10,000원짜리 힘들게 막 알바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앉아서,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때.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그냥 숙제 대충 검사해주고, 내가 맨날 숙제 안 해오고 막 도망 다녔어요.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서 부모님 너무 돈 아깝다고 하는데, 돈 아까워서 저도 너무 돈 아깝고 죄송스럽죠. 근데 수학을 너무 열심히 안 가르쳐줬어요. 진짜 맨날 나 한심하게 대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더 수학을 하기 싫어지고, 그 선생님이 정말 싫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그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또한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정말 인생의 정말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외라는 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미술을 엄청 오랫동안 하셔서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가르칠 수도 있겠죠. 미술 같은 걸 뭐 이렇게 어떻게 데생을 하는 거고 정말 쉬운 거부터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이런 거 대충 가르치는 줄 뭐야,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관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정말 차근차근 배워서 실력도 늘고 행복도 느끼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올해 들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포함시켰지만, 내 가치, 그리고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소비할 사람들, 그런 게 건강하게 딱 됐을 때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다른 거에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유명한 명품백들은 하나에 1억이잖아. 예를 들어 요만한 백이 하나에 1억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하나에 요따만한 게 6,000원이잖아요. 지갑, 뭐 백 말고 지갑이랄게요. 지갑이 하나에 6,000원인 게 있고 1억인 게 있어요. 이 1억짜리 거를 위해서 그 브랜드가 몇천 년 된 브랜드고, 뭐 몇천 년을 에바라고 치면 뭐 몇백 년 된 브랜드야. 뭐 300년 동안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뭐 손수한 거야. 요 6,000원짜리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예요. 근데 지갑은 생긴 게 좀 비슷해. 뭐 얘가 짝퉁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1억의 가치를, 나는 돈이 없어서 이 1억짜리 지갑을 못 사겠어요, 저는. 살 돈이 안 돼요. 근데 저는 6,000원짜리도 안 사겠죠. 저는 애매한 뭐 10만원짜리 아니면은 5만원짜리 사겠죠. 그건 제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정말 투자를 해서 살만한 거겠죠. 근데 내가 이거 자체도 나중에 모아서 사겠지? 6,000원짜리 좀 지갑을 사겠죠. 6,000원 지갑을 사고 계속 쓰다가 내가 돈이 나중에 많아져. 그러면은 나 지갑 한 10만원짜리 사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 거고, 나중에 내가 막 몇천억이 된 부자야. 그러면 1억짜리 지갑 살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소비자라는 게, 내가 왜 저건 1억이야? 짜증나.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명품 들른 사람들 보면 화가 났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지. 그 돈으로 정말 왜 저 조그만한 그 1억짜리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남들을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1억짜리 지갑을 들고 다녔던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명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패션과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역사, 뭐 이런 패션 디자이너들을 엄청 존경했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해보니까 정말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미술도 엄청 많이 해서, 정말 이 1억이라는 게 그냥 1억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하고 아이디어 내고 뭐 브랜딩 돼서 1억에 나온 거고, 그걸 아무도 안 살 거면 그냥 안 사고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사니까 누구는 1억을 벌고 누구는 1억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를 내가 1,000원에 가르치든 10,000원에 가르치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하신 영어 선생님들 한 시간에 만나기만 하려도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어.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난 저렇게 가치가 없는데? 나는 저런 달란트가 없어. 난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지금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나는 최저 시급 8,000원으로 편의점 알바 할 수 있는 가치야, 난 지금. 그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그걸로 주식을 하나 좀 샀는데 그 주식이 뭐 너무 잘 됐어. 예를 들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마스크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주식이 막 엄청 뛰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떤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주식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금과 예금이 뭔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금이 정확히 뭔지, 적금이 정확히 뭔지 난 모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은행의 원리, 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도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식 거래를 막 계속 많이 하고 몇 억 투자하고 이런 사람 절대 못 되죠. 근데 나는 내 수준에 맞게 차라리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그 돈으로 1,000원짜리 주식을 살까? 내가 오늘 8,000원짜리 카페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안 사고 내가 8,000원짜리 주식을 한번 사볼까? 아니면 저는 오늘 삼성 주식을 하나 일주를 샀거든요. 한 5만 5천 원 정도에 샀는데 그 정도면 내가 내가 지금 삼성 노트북 300만 원짜리 사고 있지만 그냥 305만 원짜리 샀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주식도 사고 내가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거에 내가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정말 도박으로 생각하고 오늘 10,000원 넣어서 내일 30,000원이 되면 빼야지 이런 개념으로 전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없고 장기전 10년 동안 바라봤을 때 저는 삼성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제품들도 내 첫 핸드폰도 삼성폰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어떤 부분에 잘 되고 있는지 저는 보이기 때문에 삼성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구글 주식도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난 생각하고 구글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글 주식 한 주에 150만 원이에요. 지금. 나중에 더 비싸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전 재산이 300만 원 채도 안 되고요. 지금 200만 원을 예금에 넣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도 그 중에서 내가 생활비 빼면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저 기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 돈 안에서. 그러니까 막상 내가 지금 주식을 150만짜리 살 돈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냥 6만 원짜리로 칠게. 6만 원짜리 삼성 주식 일주일은 살 수 있다. 계속 못 사겠죠. 그냥 지금 이것만 하나 사놓고 나중에 또 여유 6만 원이 생기면 언젠가 또 한 주를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놔도 슬프지 않은 게 그건 지금 없는 돈이라 생각할 거예요. 주식 할 때 그냥 난 갖다 버렸다 생각할 거야. 그 돈이. 그냥 사라졌다고. 그러면 그게 빵원이 되든 빵원이 되든 신경이 안 쓰여야지. 6만 원짜리를 잃어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돈만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어서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건 잘못된 거야. 기독교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밝히는 사람 진짜 싫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돈을 적당히 밝혀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알림이 막 뜨네. 핸드폰이 밝혀졌네요. 무튼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돼서 선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과외도 몇 명 가르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 수익도 아예 없고 그래서 저도 매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유튜브 자체도 브랜드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시청자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구상해 나간다면 언젠가 유튜브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 과외 학생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은 잘못됐어. 부자 되고 싶긴 한데 막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자 되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고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금융이 어떤지 전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떤지
주식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은행의 배경, 뭐 사람들이 돈을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뭐 스마트 스토어,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정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업은 어떻게 차리는지, 뭐 이런 걸 아주 조금이라도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한 번이라도 영상 틀어서 들어보고, 책도 아주 조금 그냥 한 문장 읽어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아예 그거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하고 훨씬 다른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돈 관련돼서 아니면은 정말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자기를 사랑하는 법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짜 나갈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을 하셨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항상 서로 응원하면서 악플은 다 차단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의견 공유하시면서 그런 나쁜 기운, hate Don't worry about the hate. 정말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거에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guys. Don't forget to subscribe, 지워진 YouTube, and share my video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너무 혀가 꼬여버려요. 왜냐면 막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유튜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되게 길게 3부작이 끝났는데 앞으로 제가 나중에 더 먼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아기 주와 가볼게요. 바이바이.